송악 팔관회장에서 궁예의 황후 강씨가 직접 왕건 장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황후가 신하에게 술을 권하는 모습,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죠. 궁예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관에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법회이자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송악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오래전부터 바닷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였고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는 주인에 대한 충성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흑수말갈, 대식국, 교지국, 탐나, 일본에서 온 상인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궁의 폐하가 아니라 왕건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겁니다. 일본국 대상 히로시 사토가 대왕 폐하께 아련하나이다. 예를 받으시옵소서. 당나라 상인 장우심도 대식국 상인 하셈도 모두 왕건 앞에서 먼저 예를 올렸습니다. 왕건이 나섰습니다. 나 송악성주 왕건은 이제 폐하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이제부터 마땅히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는 예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상인들이 궁예 황제께 정식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송악은 예로부터 바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왕건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 해상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외국 상인들에게 송악의 진짜 주인은 왕건이었던 겁니다. 송악의 왕장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말하지 않았는가? 송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돌아가신 왕건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다시 얻는다고. 궁예 황제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사마는 모두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다를 아는 자만이 제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왕건 장군, 그것은 모두가 왕장군 자네에게 달려있네. 자네에게 달려있어. 궁예가 왕건을 불렀습니다. 이제 자네는 이 나라의 수군 장군이 될 것이야. 사만의 모든 바다를 우리 것으로 만드세나. 하명만 내리시오소서. 분골 쇄신하겠사옵니다. 폐하. 왕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예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군을 대폭 늘리라고 500여 수군을 2,000으로 증강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남쪽 완산주에서는 견훤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도읍을 옮긴 겁니다. 견훤은 27의 왕이 되었고 지금 완산주에 들어온 해에는 35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세월과 인심을 익힌 노련한 나이가 된 것이죠. 짐의 백성들은 들으라. 나 견훤은 오늘 대백제국의 만년 대계를 위하여 이곳 완산주로 입성을 하였느니라. 견훤이 완산주성을 들어서며 선포했습니다. 짐이 무진주에서 이곳 완산주로 옮겨온 이유는 옛 백제의 부흥과 복원을 위해서니라. 서기 900년 견훤이 공식적으로 백제국 재건을 발표한 겁니다. 궁예가 고려라는 국호를 안에서만 부를 때 견훤은 먼저 독립적인 국호를 대회에 공표했습니다. 대백제국이 다시 살아난 날이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송악에서는 왕건의 수군 증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군사들이 자원에서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이 이 근방의 뱃사람들이었죠. 2,000이 넘는 대병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만한 군사들이 몰려와 자원을 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일세. 왕건의 숙부가 감탄했습니다. 견훤이 완산주로 들어가고 백제국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송악에도 전해졌습니다. 견훤이 완산의 도읍을 정하고 난 그 이후 궁예는 비로소 대회에 고려국의 국호를 드러내면서 남정북벌에 나섰다.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궁예가 병부령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진을 하십시다. 왕건 장군을 앞세우도록 하시오.
드디어 대고려국의 본격적인 영토 확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 왕건이 이끄는 수군과 육군이 남쪽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진을 하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왕건의 장수들이 궁예의 명령을 받고 술렁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발해국이 있어서 굳이 싸움을 청하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족이니까요. 장수 중 한 명이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쪽으로 가는 것이로군요. 왕건이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금포, 혈구를 지나서 한강을 거슬러 내려가 남양만과 죽주, 북원 일대, 서원경, 중원경 쪽으로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땅덩어리가 명색은 신라라고 하지만 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유군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백제국의 견원왕도 이 땅들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벌주와 중원군 사이에는 백두대간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어지간한 성 10개보다도 험하고 높습니다. 그걸 넘어오기란 쉽지가 않지요. 출정을 앞두고 왕건은 가족들과 이별했습니다. 아우는 아버님을 도와 집안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형님. 명심하겠사옵니다. 한편 완산주의 견훤은 급보를 받았습니다. 고려의 왕건이 30여 9년을 먹어치웠다고? 아니, 변변한 싸움도 없이 30여 개 9년을 그 어린 왕건이란 아이가 취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고려군이 평양 근처까지 북상 중이라 하옵니다. 견훤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성진을 지나고 있다고 하니 그 여세를 몰아 틀림없이 충원경을 거쳐 서원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조령을 경계로 해서 사벌주를 엿보게 될 것이옵니다. 신하가 분석했습니다. 폐하께서 수군을 대폭 늘리라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군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왕건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양길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죽주 일대를 다스리는 대장군 양길. 그는 궁예의 옛상관이자 황후 강씨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왕건이 남진하면서 30여 개 9년을 손쉽게 복종시켰습니다. 김포와 강화 지역은 그 옛날 왕건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곳들이었고 한강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를 몰아내려간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룬 성과였죠. 북원에서는 양길이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주는 내 관할이야. 이제 놈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양길을 우습게 여기고 있구만. 양길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형님, 폐하께서는 아버님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옵니다. 능환이 사벌주에서 돌아와 말했지만 양길은 듣지 않았습니다. 궁예는 마지막으로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음부장군을 사자로 보낸 겁니다. 대장군께 화친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우리 대왕폐하께서는 전쟁을 원치 않사옵니다. 하지만 양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너희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니라. 화친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다. 대장군께서 정 그러하시다면은 소장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안타깝사옵니다. 음부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이옵니다. 양길이 끝내 화친을 거절했사옵니다. 궁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인가. 폐하 양길은 폐하께 두 번째 칼을 뽑았사옵니다. 인정을 두실 일이 아니옵니다. 양길은 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내 손으로 쳐야 하다니. 궁예의 고뇌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군의 진굴령을 내리시오. 왕건 장군을 총도 통사로 하여 다른 장군들을 붙여주십시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길의 군대입니다. 왕건의 진영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양길의 본대가 도착했사옵니다. 기세가 대단하옵니다. 가평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준비를 단단히 했나 보옵니다. 일단 일선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기토록 하시오. 왕건이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양길의 진영에서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왕건의 군사들이 옵니다. 폐하.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이천의 대병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저러고 있사옵니다. 워낙이 약은 놈이 되나서 저들은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틈을 주지 말고 저들을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옵니다. 양길의 장수들이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양길은 신중했습니다. 왕건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지략이 대단한 장수일세. 섣불리 나섰다가는 또다시 큰 낭패를 볼게야. 바로 그때 궁예의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폐하, 궁예가 사자를 보내왔사옵니다. 이놈 음부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양길이 호통쳤습니다. 폐하, 고정하시오소서. 어찌됐든 사자로 온 자가 아니옵니까? 사자는 무슨 놈의 사자? 그놈을 죽이더라도 왜 왔는지 이유나 들어보시고 죽이시오소서. 결국 음부는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디 헛된 피를 흘리지 마시오소서. 닥치거라. 나는 너희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니라. 대장군을 돕고 싶었사오나 하늘이 돕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부디 일신을 보존하시오소서. 음부가 물러났습니다. 기다리거라, 궁예. 내 놈을 내 손으로 심판할 것이니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니라. 양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왕건의 진영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천병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인근 10여 성의 군사들이 모두 양길 휘하로 모이고 있다 하옵니다. 저들이 도착을 완료하면 곧 공격을 해올 것이옵니다. 기다려보소. 음부장군이 다녀갔다 하니 뭔가 영을 내려주시겠지. 궁궐 후원에서는 북원 부인이 황후와 만났습니다. 부인,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 말입니다. 또 북원하고 전쟁이라니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부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요? 황후가 북원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부가 돌아와 궁예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이옵니다. 양길이 끝내 화친을 거절했사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인가. 폐하 양길은 폐하에게 두 번째 칼을 뽑았사옵니다. 사정없이 치시오소서. 정군의 진굴령을 내리시오. 궁예가 직접 출정을 결심했습니다. 정군은 진군하라. 정군은 진군하라.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폐하의 영이시오. 모든 장군들은 갑옷을 입고 출정 준비를 하랍시오. 드디어 폐하의 영이 내리셨소이다. 고려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싸우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사옵니다. 왕건에게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폐하께서 친정하신다 하옵니다. 축주에서 북원으로 빠지는 길목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게. 적의 퇴로를 모두 끊을 것이야. 궁예의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양쪽 진영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운명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하, 인근의 성주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각자의 진영으로 도착하고 있사옵니다. 소천군과 백성군의 군사들이 옵니다. 이제 저들과 우리의 군세가 비슷해졌구만. 양길 진영에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30여 개 성이었으나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제외하면 10여 개의 성이 남았사옵니다. 그들 모두 합치면 2천은 될 것이옵니다. 양길이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하고 또 저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 내 영을 전하라.
정군의 소집령을 내려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왕건의 군대와 양길의 군대가 죽주 벌판에서 격돌했습니다. 장군님, 퇴각하셔야 합니다. 양길의 부하들이 외쳤지만 양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본대까지 합세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앞뒤에서 협공을 당한 양길의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장군, 이 궁예가 그토록 미웠소이까? 궁예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은 필요가 없다. 대장군, 내 평생 내 놈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느니라. 양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양길이 쓰러졌습니다. 중원 일대의 대장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최후였습니다. 장군은 이 시대 최고의 용장이었소.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어 안타깝소이다. 궁예가 양길의 시신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북원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오. 양길은 우리를 2번씩이나 공격했고 끝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소. 폐하, 이번 일을 계기로 폐하를 거역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사옵니다. 신하들이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황도로 다시 돌아갈 것이오. 나머지 일은 왕장군에게 일임을 할 것이오. 궁예가 왕건을 불렀습니다. 왕장군, 그대는 계속 남진하여 견원과 경계를 이루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폐하. 그대를 믿네. 중원 일대 맹주 양길이 사라졌으니 그다지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야. 명심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왕건은 남진을 계속했습니다. 죽주에서 양길의 군대를 격퇴한 그는 궁예의 명에 따라 다시 남쪽으로 향했죠. 이때 궁예의 영토는 서해안의 당성에서부터 내륙의 죽주와 북원, 그리고 왕건이 가고 있는 청주와 충주 귀양에 이르렀습니다. 가히 삼안의 절반을 차지한 형국이었습니다. 비로소 궁예를 대신한 왕건과 백제의 견원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완산주의 견원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궁예가 양길을 격퇴하고 왕건을 보내 충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사벌주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그리 나오실 줄은 예상했던 일이옵니다. 견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장군, 철기군단은 준비되어 있는가? 예, 폐하. 언제든 사벌주를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삼안 땅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양길이 사라진 자리에 왕건이 서고 견원이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 처자가 견원왕의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왕건의 부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귀여운 것을 사로잡아 버립시다. 왕건 형님께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대주 견원의 여동생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겁니다. 패주가 누구인가? 나는 장군 박수련님의 수하인이라.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항복하라. 하지만 대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건이란 사람의 졸개로구나. 견원의 누이라더니 검을 쓰는 솜씨가 대단하구려. 접전 끝에 대주가 물러났습니다. 성으로 돌아가자. 견원 형님이 오신다고 하는구나. 견원 오라버니가요? 그래, 견원 형님이 군사들을 끌고 오신다 하여 성안이 걱정이 많다. 한편 사벌주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폐하, 궁예의 선발대가 조령을 넘었다 하옵니다. 허허, 그래서 어찌 됐는가? 대주 아가씨가 그들을 막으러 나가셨다 하옵니다. 견원이 놀랐습니다. 대주가? 허허, 이거 아주 일이 급하게 됐구만. 아버님이 계시는 본성에 전령을 보냈는가? 예, 폐하. 사벌주는 궁예 황후 강씨의 친정이었습니다. 황후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었죠.
형님, 폐하께옵서는 아버님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옵니다. 능환이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님, 폐하께서는 이곳이 목적이 아니옵니다. 아버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벌주의 어른은 완강했습니다. 알겠느냐, 견훤아. 부자간이지만 서로가 서를 보고 있으면은 총각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견훤과 궁예 두 세력이 사벌주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왕건도 조령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장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공격이 무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대군을 이끌고 저곳을 넘어 사벌주를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왕건의 참모들이 분석했습니다. 3파전의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견훤의 백제군, 왕건의 고려군, 그리고 중립을 지키려는 사벌주. 긴장된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었죠. 결국 견훤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사벌주를 무력으로 함락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겁니다. 왕건도 폐하의 명령을 받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치는 끝났지만 왕건과 견훤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맞붙어야 할 숙명의 라이벌이라는 것을요. 우리 민족이 대륙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사옵니다. 고구려 300여 년, 발해 400여 년, 도합 700년의 역사를 폐하께서 다시 이어받으셨사옵니다. 종관이 궁예 앞에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 옛 영화를 재건하실 것이온데 어찌 나라 안에서만 국호를 우물우물 말할 것이옵니까? 그대 말이 옳소. 궁예가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대회에 고려국의 국호를 공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의 위험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라. 종관이 나서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내원에서 마련한 여러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소이다. 먼저 세금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사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전쟁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한 부서를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군역과 축성 등 부역에 대한 의무 또한 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상벌을 엄히 할 것임을 폐하의 영을 받들어 공표하는 바이요. 종관이 내세우고 있는 이 새로운 법들, 특히 국외의 고려국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그 발상은 다분히 백제의 견훤에게서 본을 따온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폐하 말하시오. 종관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나라법을 증수하면서 폐하께 간청할 일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이미 폐하의 영토는 넓어서 사만 중에 으뜸의 제국이 되었사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미 백제의 견훤왕도 2번에 걸쳐 순행을 돌아 민심을 모으고 완산주로 간 일이 있사옵니다. 폐하께오서도 이를 가벼이 보지 마시오소서. 폐하 내원의 말에 참으로 일리가 있사옵니다. 순행이란 백성들에게 폐하의 위험을 보이는 가장 가깝고 확실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이 순행을 건의했습니다. 순행에 나서시오소서, 폐하. 순행에 나서시오소서, 폐하. 여러 신하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습니다. 궁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소서. 순행에 나서시오소서. 순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관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왕건 장군을 부른다 하셨사옵니까? 왕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사옵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지휘장수를 불러들이시는 이유를 모르겠사옵니다. 종관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장군은 지금 폐하의 영토 끝자락에 가 있사옵니다. 왕장군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요. 짐을 도와 사만을 평정하는 데에는 장군 중에 으뜸이며 도저히 그에 버금갈 다른 장수들이 없소이다. 궁예가 왕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 왕장군을 짐이 함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이까? 왕건에게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려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고 국가체계가 정비되며 순행 준비가 진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폐하. 소신은 참으로 염려가 되옵니다. 폐하의 대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사옵니다. 종관이 궁예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왕건이 때문에? 그만두시오. 왕건은 나의 의형제이자 충직한 신하여. 궁예가 손을 저었습니다. 양길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원은 벌써 잊었소이까? 그 의심병 때문이었소. 지금 내원의 모습 또한 양길과 다를 바가 없구려. 폐하. 그들이 폐하께 송악을 내어준 속셈은 따로 있었사옵니다. 그들이 진정 탐내고 있는 것은 바로 폐하의 자리이옵니다. 종관의 의심은 깊었습니다. 그것이 내원인들 어떠함이요? 왕건이 날 어찌하겠소?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폐하. 이 나라는 폐하의 나라이옵고 천년 만년 폐하의 후손이 다스려 나가야 할 나라이옵니다. 그만두십시다. 도저히 끝이 없겠구려. 더 이상 왕건에 대한 일로 내원과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소이다. 궁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오르는 거론치 마시오. 송구하옵니다. 폐하. 소신이 불민하여 폐하께 큰 결례를 한 것 같사옵니다. 종관이 물러났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건이 송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왕장군이 이리로 오고 있을게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시오. 궁예가 종관에게 말했습니다. 순행채비가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이 순행채비를 바짝 서둘러야겠소이다. 폐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순행길에 오르신 거이다. 게다가 백제를 건국한 견원왕보다 늦은 만큼 그들보다 더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야 되겠지요. 신하들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황후전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왕건 장군을 얼마나 신임하십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geb니다. 궁녀가 말했습니다. 황후마마, 대전내관이 왔사옵니다. 폐하께서 대전으로 모시도록 하셨사옵니다. 이번 순행길에 폐하와 더불어 행차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아옵니다. 왕장군도 함께 간단 말인가? 그분은 지금 충주에 계시지 않는가? 황후가 놀랐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소환을 하셨사옵니다. 황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송악에서 약혼했던 사이 왕건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순행 행렬이 준비되는 가운데 각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궁예는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이고 싶었고 종관은 왕건을 감시하려 했으며 황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 백제 견원은 대야성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견원의 백제는 상대적으로 고려에 비해 위축돼 있었다. 견원이 정군을 이끌고 나이 어린 아들들까지 출전시켜가며 대야성을 치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폐하, 성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구먼. 은자 고인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폐하와 소신이 서라벌에 있을 때 신라를 비방하는 참언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던 현자 말이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허허, 최치원이가 저곳에 있다 하니 더욱더 욕심이 나는구만. 견원이 대야성을 노렸습니다. 대야성 안에서는 신라의 노장군들이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폐하께서 계시는 황도의 관문이오시다. 어림도 없지요. 이곳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이 성이 함락된다면 견원은 삽시간에 서라벌로 들어와 천년사직을 더럽힐 geb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화랑 출신들이외다. 저 오만방자한 견원이에게
우리 화랑의 기상을 한번 보여줍시다. 노장군들의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기선을 제압하는데 승부가 걸려 있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측이 항상 불리한 법이옵니다. 허나 전면전이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했다가 패할 경우 입는 피해는 상상외로 매우 클 것이옵니다. 견훤의 참모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왕건과 궁예의 순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혈구라, 혈구, 참으로 큰 섬이로구만. 예, 폐하. 궁예가 집권하기 전만 해도 사실은 송악의 관내로서 왕건가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다. 폐하, 훗날 폐하께서도 이곳을 크게 다시 쓰실 것이옵니다. 왕건이 설명했습니다. 순행길에서 궁예와 왕건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우, 폐하. 아우와 나와의 관계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이들도 있어. 특히나 내원과 은장군은 아우를 경계하고 있지.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 형제의 마음은 변하지 마세. 두 사람의 우애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대야성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서 폐하. 어서 목숨을 끊어라 폐하. 고정하시오소서. 어찌하여 이러시옵니까? 대야성 전투가 견훤의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아바마마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적군의 공격이 워낙 심하였고 아군의 패색이 짙어 추장군이 소자를 보고 먼저 전설을 빠지라고 하여 견훤의 아들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폐하, 추장군이 전사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사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면전에 이 견훤이가 자랑하는 철기군이 괴멸을 당했어. 이럴 수가 있는가? 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라군에게 우리의 정예군이 당하다니. 견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폐하, 폐하, 추조로구나. 내가 살았구나. 추조가 살았어. 추조가 돌아왔지만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폐하, 죽여주시오소서. 용맹한 폐하의 군대를 모두 잃었사옵니다. 참으로 머리 둘 곳이 없사옵니다. 폐하. 적이긴 하나 신라의 노장군들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추조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백제국 최초의 패배예요. 이런 망신이 있나? 지난밤의 전투도 수천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탄식했습니다.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판에 전투 경험이 전무한 태자님들을 동행했던 것도 무리였던 것 같소이다. 그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패배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소이다. 견훤은 생애 첫 패배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하, 하오나 폐하.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나 견훤이가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저 신라의 장수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궁예가 이를 안다면은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고 웃을 일인가 말이야. 견훤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대패라. 견훤이 대패를 하였다. 대야성 전투는 견훤의 군사들이 약했다기보다는 신라의 투혼이 대단해. 그렇다옵니다. 대야성의 성주 김효정과 노장군들의 활약이 실로 눈이 부셨다 하옵니다. 그 정도에서 물러설 견훤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옵니다. 왕건이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신라의 승리는 우리가 볼 때 다행한 일인 듯 싶사옵니다. 종관이 말했습니다. 견훤의 첫 패배는 삼국의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견훤은 패배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궁예는 더욱 강해졌지만 내부의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대미륵 부처님이신 폐하께 대들다니.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소신의 실책이 크옵니다. 많은 신료들 앞에서 폐하를 욕되게 하였사옵니다. 연회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원 부인이 궁예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소첩이 죽어 폐하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옵니다. 100번이라도 죽어 폐하를 깨우칠 것이옵니다. 미양보살은 어찌하고 있는가? 간밤에 황후마마와 함께 있다가 처소로 돌아가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궁예가 물었습니다. 다행이로구만. 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 많았겠지. 하오나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폐하를 욕보였사옵니다. 소신이 거듭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연부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놔두게. 짐이 듣지 않은 걸로 하면 그만인 것이야. 궁예가 말했습니다. 명주로 갈 준비를 하게. 이곳을 떠나야겠어. 아침 나절에 출발할 수 있도록 차비를 하게. 바로 그때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토상군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 생겨 풀이해 달라는 소원이 들어왔사옵니다. 해괴한 일이라니? 토상군에 사는 최우달이라는 자의 아내가 임신을 했사온데 그 집 오이줄기에 참외가 열렸다 하옵니다. 오이줄기에 참외가 열려? 허허, 참으로 괴상한 일이로다. 흉사일세. 불길한 일이야. 나라에 크게 해로운 아이가 태어날 조짐일세. 종관이 점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왕건의 최고 책사가 되는 최웅이었습니다. 황후전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겐가?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소첩이 어찌 감히 황후마마를 능멸하겠사옵니까? 미양 박영규가 바친 젊은 여인과 황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허면 어제는 어찌하여 문안을 오지 않은 겐가? 고불이 들어 운신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대신 신녀를 보내 사정을 아뢰지 않았사옵니까? 미양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고집이 대단하옵니다. 황후마마께서 그토록 질책하시는데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사옵니다. 궁녀가 말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꼴이 참으로 한심하게 됐구나. 저런 어린아이에게 툭이나 부리고 있으니. 황후가 탄식했습니다. 궁예의 정신 상태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륵이라는 자의식이 더욱 강해졌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륵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인가? 북원 부인의 말이 궁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900년대 초반 고려국의 수도 송악.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륵을 자처하는 황제 궁예, 충성을 다하는 장군 왕건, 의심에 가득 찬 신하 종관,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여인.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엮일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